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HLB 이노베이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지금 궁금해하실 게 뭐냐면은요,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가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전격적으로 이제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HLB 계열사인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이게 혹시라도 뭐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증자를 하게 되면은 주식가치 희석이나 또는 이제 주주 호주본에서 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걸 악재로 인식하실 수도 있는데요. 뭐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나 성장하는 기업들은 유상증자를 계속 받아가는 게 좋습니다. 그게 결국 싸게 매수해서 이익을 더 크게 하는 그런 방법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증자를 이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면 이 기업이 할 그 기업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자, 오늘은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그 CB 상황이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환사채. 그래서 주가가 더 크게 급등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이런 그 자세한 소식을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요, 여러분들이 밑바닥에서 매집하실 수 있는 비중을 실어서 대박 낼 수 있는 매집주를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HLB 이노베이션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이제 증자 부분입니다. CB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이 증자 부분인데요. 그게 결국 이제 CB하고도 연관이 되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걸 생각하셔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증자를 HLB 생명과학이 좀 했지만, 뭐 BW 물량이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막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떤 부채 비율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압박감, 이런 것들로 이제 유상증자를 이제 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러한 걱정을 크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이를테면 CB하고 연계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최근에 여러분 CB가 주식 전환되는 건의 공시들을 이제 많이 봐 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3월 4일만 하더라도 CB 남은 게 2회차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보면 251만 주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며칠 좀 지나다 보니까요,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3월 21일 날이 돼 보니까요, 전환 가능 주식 수가 제로예요. 그러니까 2회차가 CB가 꽤 있었는데 한 500여만 주 됩니다. 요것이 전부 주식으로 전환이 돼서 이제는 CB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리스크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0이라는 의미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지난 금요일 날 더 급등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다만 이 153만 주는 4월 4일에 상장이 되는데요. 아직 이 날짜는 좀 안 됐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4월 4일 메모를 좀 해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메모를 좀 해놓으시고 요때 즈음에서 전략을 또 미리 그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단기적인 수급을 감안해서요. 그죠? 4월 4일 날 153만 주 상장. 저도 이제 적어놨습니다. 요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근데 여하튼 2회차 CB에 대한 물량 압박은 완전히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1회차도 있지 않느냐? 1회차도 물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회차가 있어요. 근데 이게 1회차 같은 경우는 전환 청구 가능 기간을 보니까 금년도 8월 15일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전환 가능 주식수가 많긴 하지만 8월 15일 이후기 때문에 지금 이것에 대한 부담을 전혀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혹시 증자 같은 경우 HLB 생명과학이 했다고 한다면 이노베이션도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이노베이션이 과거에 그 증자를 했었을 때 보면은요, 되게 그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2021년부터는 많이 했어요. 그죠? 주주 대상이 아니라. 자, 요 부분이 좀 특색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HLB 이노베이션의 그 현금 상태 뭐 이런 것들 한번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지금 보면은 유동부채 330억, 유동자산 620억, 유동자산이 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유동금융자산이 한 47억,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 538억, 그래서 한 600억 정도의 현금 유동성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죠? 재작년에도 그 정도의 그 현금 유동성 확보를 하고 있고요. 현금이 좀 충분히 있지 않느냐. 예, 저는 이제 그걸 생각해야 된다. 예,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쭉 보면 그 우리가 그걸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현금 유동성 꽤 되고, 그리고 지금 HLB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지금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상황이 굳이 있겠느냐, 네,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싶고요. 뭐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HLB 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일단 자금도 현금도 꽤 있고, 그리고 이번에 2회차 시비도 다 소진이 돼버렸고, 그러면서 이제 부채도 많이 줄이고, 네, 이런 상황이라 우리가 증자를 구태여 할 이유가 있느냐, 네, 이런 생각을 첫 번째로 하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일 증자를 한다 하더라도 HLB 그룹 자체가 신약 승인 그리고 글로벌 빅파마 이렇게 그 최종 목표로 두고 가는 그룹이기 때문에 이 주가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상승한다는 가정을 할 때 유상 증자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는 것은 시세보다 할인돼서 한 30-40% 정도 낮게 사는 거거든요. 그거는 주주들한테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시세보다 훨씬 밑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향유를 하시면서 주식을 더 추가해서 모아가서 결국 크게 올랐을 때 더 큰 수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증자는 악재다라고 하는 기존 인식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고정관념을 바꿔야 된다. 시원찮은 기업이 증자하는 거하고 괜찮은 기업들이 증자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리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 증자는요, 성장하고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100%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량을 더 모아가야 되는 겁니다. 논리가 맞죠? 자,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외인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죠? 많이 들어온 빨간 선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그 HLB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은 요거 베리스모 테라퓨틱스라고 봅니다. 이 베리스모 테라퓨틱스의 임상이 SYNKIR 110이죠. 근데 왜 여기에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되냐면 베리스모 테라퓨틱스 지분을 일단 11% 이노베이션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킴리아라고 아마 못 들어보셨던 분도 계시리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이제 기적의 항암제이거든요. 이 킴리아와 같은 기적 항암제 CAR-T를 개발한 칼준 박사팀이 창업을 했던 건이다. 네, 이걸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 이거예요. 그죠? 칼준 박사가 창업한 회사, 세계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한 유펜 있죠, 유펜. 네. 유펜이 그 특허를 현물 출자해 설립한 회사의 최대 주주가 바로 그 지금 HLB 이노베이션 이쪽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건에 대한 지금 현재 모멘텀이 굉장히 크다. 베리스모 건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기폭제로 작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시총이 가볍잖아요. 3,200억. 그죠? 시총이 아주 가볍습니다. 지금 차트도 보시면 지금 위쪽으로 이렇다 할 매물이 없고 이 정도 5,500원 권역이 이제 물량이 과거에 있었던 시점입니다만은 시간적인 부분에서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급매물은 다 소화가 된 상태라 이거는 저항이라기보다는 약간 그 흔들었다가 다시 뚫고 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의 그 HLB 이노베이션의 지금 현재 주가 차트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증자를 앞으로 하든 말든 그리고 다른 악재가 나오든 말든
일단 밀고 나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아요. 물론 신약 승인은 HLB가 못 받았을 때는 물론 당연히 이제 밀리겠지만 이게 뭐 한 99.99% 정도 진 회장이 주장하는 것이고 주총이 29일인데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최종 리뷰건 여기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가속도가 붙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하튼 근데 주가는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또 여러 호학제나 루머가 자꾸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항할 수 있는 뭔가 도구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SNS 도구를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노베이션, 이노베이션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그 급변하는 상황에서 사인을 계속 드릴 겁니다. 특히 그 이노베이션 이거 제가 뭐 영상을 맨날 찍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뭐 제가 신속하게 여러분들한테 매일 업데이트해서 연락을 드릴 겁니다. 이 주가의 변화는 갑자기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고하고 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SNS 도구를 미리 갖춰놓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루트가 고급 루트가 몇 개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 오랜 동안의 증권사 그 경력을 바탕으로 증권사 지인 정보, 고급 정보가 많아요. 돈 내고 하는 제 유료 정보도 퍼드린다고 그랬죠. 일단 이노베이션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게만 제가 제공을 하고 사인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회는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응원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면 저는 상당히 힘이 되겠습니다. 문자 꼭 하셔서 좋은 그 찬스를 한번 잡아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매집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나는 매매 한번 하세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매집주 지금부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집주라 하면 우리가 모아가는 거예요. 모아가서 결국 크게 터트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에 매수하려고 하면 안 되고 몇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매수를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번에 제가 선정한 이 매집주는요, 주가 자체가 너무 비싸지도 않고요, 너무 싸지도 않은 적절한 가격선입니다. 주가는 10,000원에서 30,000원 정도 사이의 종목이에요. 그리고 목표 가격이 있습니다. 목표 가격은 너무 허황된 목표가를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적정하게 그 기업 가치에 맞게끔 제가 선정을 해봤는데 3더블, 그러니까 한 300% 정도 목표가를 생각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매집주니까 뭐 하루 이틀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한 달 내지 3달 목표로 보시는 게 좋아요. 빠르면 뭐 한 달 내에 바로 승부가 날 수도 있죠. 그리고 조금 늦으면 3개월 정도 후에 승부가 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특징,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뭐 길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뭐 짧게 말씀을 요점을 제가 드린다고 한다면 요즘 뭐 밸류 프로그램 뭐 잘 아시죠? 뭐 그런 건과 더불어서 이 저평가주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말로만 저평가고 기업 내용이 부실하고 자기 자본 이익률이나 주주 환원도 없는 그런 종목들은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주 환원율이 좋고 배당도 좀 높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PBR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낮은 종목, 이게 진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 올라갈 여력이 있는 종목, 이런 종목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종목을 제가 찾았어요. 저평가 종목이면서 주주 환원 의지가 있고 또 주주 환원을 실시하고 있고 해마다 고배당이 확실하고 이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매출하고 이익도 안정성이 지속이 되고 있어요. 이 매출하고 이익이 들쭉날쭉하다면 의미가 없어요. 잠깐 저평가됐다가 매출 이익도 안 좋을 때 뭐 일단 저평가 해소되면 그 아무런 의미도 없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잠깐 제가 그 차트를 보여드리면은요. 제가 차트를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차트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의 진짜 구미에 맞는 종목인지 요거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요거죠. 매집주입니다. 매집주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일봉 차트나 월봉 차트는 아니고요. 뭐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 최근에 불붙기 시작했어요. 밸류 프로그램 건으로 좀 불붙기 시작해서
또 많이 올랐다면 문제가 되지만은 많이 오르지 않은 그 모멘텀이 있다. 그리고 지금 보면 5주, 20주, 60주도 수렴을 하면서 정배열 패턴으로 주봉이 이제 시작되는 패턴이다. 그죠? 그래서 아마 주가는 새 역사를 지속해서 쓸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요 종목에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ROE 같은 경우는 20 내지 30% 정도예요. 여러분, 이 ROE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요. ROE 같은 경우가 30%대 정도라고 한다면은요. 우리가 PBR 같은 경우가 대개 한 3배수까지 적정 주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ROE가 30%라고 한다면 그 자산 가치가 만일 10,000원이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게 30,000원 선까지 갈 수 있다고 보는 게 되게 기본적으로 ROE와 PBR과의 관계입니다. 그걸 우리가 명확히 아시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PBR이 물론 이제 0.45 내지 0.9배수에 속한 종목일 때 이 배당이 없으면 이건 주주 환원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배당하고 같이 봐야 돼요. 배당하고 자기 자본 수익률하고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점 꼭 생각하셔야 되겠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제가 추출을 한 겁니다. 그리고 퍼 배수 자체도 3 내지 7배 범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익성 면에서도 또 가치적인 면에서도 이익성 면에서도 모두가 좋은 조건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배당 그렇죠. 주주 환원 의지 있죠. 매출과 이익 안정성이 있죠. ROE 좋죠. 그렇죠? 자, 여러분 이 종목은 꼭 같이 하셔가지고 대박 한번 내시고 그런 매매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매집주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 제가 밑에 전화번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돼요. 매집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번호로 매집 간단하죠? 여러분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이 종목 말씀을 바로 드릴 것이고 그리고 언제 사고 언제 파는 거냐 이런 것들 끝까지 제가 케어를 할 거예요. 추천만 해가지고 내팽겨쳐 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도를 끝까지 할 때까지 케어를 할 겁니다.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케어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감사합니다.